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 때문에 오셨죠? 네, 저희 수학 끝나고 나서 아이들 막 난리 났었어요. 막 전화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막 톡에 눈물 막 바다를 이루는 친구도 있었고, 네, 좀 시험 보고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좀 선생님들이 시험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만 못 봤나? 우리 아이들만 이런 거 이제 그게 제일 공포거든요. 사실 저희는. 근데 컷이 1등급 컷이 혹시 알고 계세요? 1등급 컷이 매우 낮았죠. 이제 그래서 시험이 시험이 되게 어려웠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좀 안도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1등급 컷이 떨어졌나 싶을 만큼 또 의아한 면도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왜 그런지 이제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음, 제 양력이고요. 저는 네,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 페이지는 금방 넘길게요. 이번에 이제 이 중간고사 시험에서 처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선생님들이 완전 맘먹고 변별력을 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혹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중간 대비반 여름방학 끝나고 그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중간 범위는 어렵고 기말고사 범위는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간 범위에 선생님들이 주력을 해가지고 등급을 다 나눠 놓고 기말은 그냥 얹는 정도, 한두 명 역전 나오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예상은 그 교과의 내용으로 보면 어떤 선생님도 할 수 있는 예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넌지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세게 난이도를 조정하실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또 문항을 하나하나 봤더니 점수는 그렇다 치지만 문항이 그럼 진짜 셌냐? 그러면 문항이 선생님들끼리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문항이 또 그렇게 세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당황한 이유는 또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어쨌든 변별력을 무조건 작정하고 확보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그러니까 저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1등에서 5등까지 중에서요. 객관식 4번을 맞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당황스럽죠. 보통 1, 2, 3, 4번은 앞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4번에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셨어요. 근데 한대부고의 함정은 숫자가 지저분하고 막 너무 치사하고 이런 함정이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모르면 빠지는 함정을 되게 많이 파시거든요. 그게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4번 문제도 완전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뭐였냐면 집합의 조건제시법을 읽는 거였는데 어떤 그 조건제시법이 아이들이 흔히 보는 조건제시법의 식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연수 조건이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던 그 조건제시법이 아닌데 자연수 조건을 쓱 빼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옳은 걸 개수 고르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딱 걸려서 넘어져서 4번을 다 틀렸어요. 상위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항도 개념 이해를 완벽히 체크하는 문제도 이번 시험에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유사도가 이번 시험에서 완전히 낮아졌어요. 뒷페이지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타임 어택 문제가 등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 저희 반 수업 아이들 기준으로 1등에서 10등까지 친구들이 다른 강남권 그 시험보다는 한대보고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서 손을 벌벌 떨고 막 시간 때문에 뒤에 문제를 못 보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 수는 있는데 못 보는 경우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아예 문제를 그냥 읽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타임 어택이 생겼어요. 난이도를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하신 거죠. 문항수와 점수는 저렇게 되고요. 이번에 그 또 이제 단답형과 그 단답형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 문제인데요. 배점이 단답형이 5개인데 끝 두 문제가 7점이어서 그거 두 개를 만약에 손을 못 대면 14점이 깎여서 86점부터 시작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문제가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매우 어려워졌고 아이들이 앞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 두 문제 중에 끝 문제는 알지도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답형 2번 같은 경우는 답을 4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맞더라도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거나 그게 6점짜리 아니 5점짜리 문제였는데 만약에 5점짜리니까 4개면 뭐 몇 점 몇 이렇게 소수점으로 줄 법도 한데 부분 점수도 없이 그냥 0점 처리된 아이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이 좀 이렇게 단계형으로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데 단계형으로 난이도가 없고 그냥 단답형 1, 2번은 굉장히 쉽고 3, 4, 5는 그냥 4, 5는 완전 어렵고 3번은 누구에게 쉽고 누구는 뭐 그럴 수 있고 막 이렇게 돼서 그 단답형을 가지고 완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완전 나눠버려가지고
그 단답형에서 뭔가 변별도를 줬던 1학기 시험이나 중간고사하고는 완전 다르게 이번 서술형은 단답형에서 등급을 가를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그냥 시험이 그렇게 난이도가 조절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 한 문제 중에 4, 5번 이제 끝에 4, 5번 이 7점짜리 두 개 중에 하나는 두 개가 다 그렇긴 한데요. 사실 밑에 보시면 한 문제가 이제 이 강남권에서는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많이 쓰는데 그 변형 문제들이 떠도는 문제들을 다시 살짝 변형해서 내긴 하셨지만 한대보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거의 풀어본 적이 없거나 그 문제가 사실 한대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문제에 나왔어도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변형 문제를 하나 내셨고 그 다음에 뭐 한대보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 말고요. 그 변형 문제를 낼 때는 모의고사 프린트를 짧게는 2장, 1장이라도 주거든요. 문항수로 하면 그 킬러 문제 한 29번, 30번이 모여진 게 앞에 한 5개, 뒤에 5개에서 한 10개 정도는 자료를 주고 그게 배포되면 그거의 변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대보고 같은 경우는 그런 배포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1학년은. 그래서 계속 수업에서 나온 내용이나 교과서 내용이나 부교재 내용에서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공식적으로 막 기출을 활용하겠다 이런 선포 없이 그냥 이제 비슷한 어느 학교 시험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 하나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뭐 학년별 시험 분석은 제가 그냥 비교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1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렵다 하지만 사실 막 엄청난 아까 이제 그 진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건 어렵네 하는 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1학년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그 아까 함정에 빠뜨렸다는 그 4번 문제처럼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풀 수 있는 정말 중상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4-5개로 이제 등급을 가르는 그런 승부를 보는 시험이 1학년 시험인데 2학년부터는 수능 과목과 내신 과목이 일치하다 보니까 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학년은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 응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2학년 시험은 거의 다 문제가 중상 문제예요. 1, 2, 3, 4번 문제도 쉬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1학년 1, 2, 3, 4번 문제하고 2학년 1, 2, 3, 4번 문제는 완전 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모든 문제가 응용 문제 아니면 완전 사고력 문제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 문항이 다 어려운데 1학년 친구들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 문제 질이나 난이도는 높아지는데 이번에도 2학년도 시험이 사실 만만치는 않았는데 2학년은 물론 9등급제긴 하지만 1등급 2학년 1등급 컷은 80점대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80점대가 나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2학년 되면은 이미 그런 난이도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아예 그냥 딱 한 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두 문제 어렵게 내면 70점 후반이 되고 그냥 조금 중상 문제로만 포진하고 조금 쉽게 내볼까 중상 문제로만 이러면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80점이 확 넘는 점수가 되고 중위권이 거의 없고 이제 거의 뭐 80점대 이외 애들은 뭐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제 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하고 2학년의 그 어떤 시험 경향이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남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또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쉬운 공부를 하면은 2학년 공부를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또 어려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시험 내용도 쉬웠고 기말고사 때도 아마 이제 제법 점수들이 꽤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우리 학교 시험은 이런 경향이니까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내공이 약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또 내신 대비 기간의 작전이 있어서 그거 안내를 드리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평균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고 근데 이번 중간고사 범위 자체가 내용이 어렵고 문제도 이번에는 한대보기엔 좀 어려웠고 단답형 문제가 4, 5번이 완전 어려웠고 그다음에 선택형 그 객관식이죠. 객관식 문제도 애들이 체감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 글쎄 이걸 고난도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봐도 고난도 문제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두 문제가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실수 유도 함정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번 문제 있잖아요. 근데 4번뿐만 아니라 또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걸려 넘어진 게 6번, 7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연락을 받고
6번부터 너가 6번을 막 이러고 이제 시험지 받자마자 6번, 7번을 확인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번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컷은 아시다시피 1등급 컷은 저 정도, 2등급 컷이 51.7, 뭐 3등급 컷이 34인데 3등급은 이제 반이 넘어가니까 사실 평균보다 더 낮은 아이들까지 포함돼서 의미는 없지만 저 1등급 컷이 64.5라는 거는 이제 좀 어떤 좀 충격적인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64.5라는 점수가 나오려면 아이들이 문항이 오답 개수를 따져보면요. 지금 1등급 하위가 어찌 보면 컷에 있는 점수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아까 그 어렵다는 단답 문제 끝에 2개를 틀리고 객관식을 거의 5개 내지는 6개까지 틀려 60 몇 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등급 컷이면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죠. 애들이 웬만한 함정 문제는 다 걸린 거예요. 16, 17번이 객관식 끝 2문제니까 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한대보고는 1번 시험이 3.1부터 시작해가지고 3.1, 3.2, 3.3, 3.4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객관식이. 그래서 밑에 가면 4.9부터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이런 문제들이 4.9, 5.0 막 이런 문제들인데 여기 문제 제끼고 뭐 10, 11번 좀 중간 걸려 넘어지고 12번도 좀 어렵고 이랬거든요. 여기를 다 틀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번이나 6번, 7번 더 틀리면 일로 내려가는 거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인데도 객관식을 저렇게 많이 틀려도 1등급이 됐던 그런데 또 이제 그 전교 1등 점수와 또 저는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 중에 이제 또 넌지시 네가 1등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단답형 4번, 5번 2개 틀려가지고 7점이 깎였고 객관식에서 하나를 틀렸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14점이 되고 얘가 한 3.3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82.7 이런 점수가 나오죠. 저는 이 난이도면 얘가 1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3개를 틀렸는데도. 근데 전교 1등의 점수는 87점이래요. 근데 저는 이 점수가 더 신기한 거예요. 87점?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하나 맞았어요. 7점 맞았고 그럼 얘가 깎아먹은 점수가 13점인데 얘는 6점을 뭘 객관식을 틀렸지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식이 1번이 3.1점이에요. 그럼 1번 틀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2.9점은 뒤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객관식 뭐 하나 틀려서 87점이 나온 게 아니라 얘 그냥 그 서술형 단답형 3번 6점짜리를 그냥 틀려버린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틀려서 이 전교 1등 친구 점수가 87점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2개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3개, 4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1등급 상 학생들은 3개 내지는 4개 틀린 아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 8명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7, 8명의 아이들이 말하는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뒤에 2개를 못 풀었던 건 그냥 2개 둘 다 어려워서 앞에 거 하나를 풀다가 시간을 뺏겨서 뒤에 걸 못 푼 거지 막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 하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 친구든 객관식은 웬만하면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또 막 너무 막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친구들 점수를 보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등급 컷이 뭐 아까 보시면 1등급 컷이 64.5지만 평균과 컷의 차이가 있어요. 컷은 제일 꼴등의 점수가 컷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점대도 그 정도 있고 70점 중후반 아이들도 1등급 위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컷을 만들어낸 정말로 60점대에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10명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중반 초반 하면 이제 조금만 한두 문제만 차이 나면 70점대로 넘어가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의 스코어는 뭐 등수가 나오면 알겠지만 더 정확히 알겠지만 이런 난이도라면 모든 아이들이 지금 거의 1등급 아이들이 컷 몇 명 제외하고는 70점대 초반에 완전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걔네들은 이제 기말고사 때 전쟁이죠. 어떤 전쟁이냐면 실수가 등급을 가르는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0점 맞는 연습을 막 달달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등급 컷 같은 경우도 51.7로 낮은데 또 모순되게 2등급 컷은 저 점수에 다 모여 있어요. 이건 저희 반 아이들 데이터가 말해주거든요. 저희 반에서 지금 현재 1등급이 6명이고 나머지 2등급 그다음에 3등급이 이제 2명 정도 되는데 그 2등급 아이들의 그 평균적인 앞자리 수가 다 5예요. 57.8, 뭐 59, 뭐 54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모두들 2등급은 다 저컷에 몰려 있는 거예요. 60점대는 아예 1등급에 걸려버렸던가 그 2등급 머리에는 거의 없고 모든 아이들이 다 50점대로 지금 2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됐거든요. 그럼 어머니들이 제 말을 들으시면 1등급 무리든 아마 2등급 무리든 지금 현재 전혀 변별도가 없고 기말 때 한두 문제로 이제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대비시킨 입장에서는 긴장도가 또 매우 높아졌죠. 지금 보니까 3번 학기에 시험을 치렀는데 보면 1학기 중간 기말은 제가 볼 때는 난이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점수 분포도 거의 동등했고 지금 2학년 1학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제 아이들 분석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말은 쉽거나 매우 쉬울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1학년이 2학기 중간에 엄청 어렵게 내고 1학기 때 엄청 쉽게 내서 뭐 90점대가 반에서 막 4명 5명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번 시험을 내서 등수를 갈라본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시간이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 계획이 이제 이게 기말되기 위한 계획인데요. 너무 주차가 많아졌어요. 중간 때는 아무리 쥐어짜도 12번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저기 회차가 16회가 나오거든요. 시험 직보 빼고 저희가 수토반이어서 시험 주가 목요일 날 시작하면 그 전주 토요일 날까지 하면은 그 전에 수요일 날 종강을 하긴 좀 너무 빨라서 토요일 날까지 하면 16회인데요. 16회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3턴이 아니라 제가 항상 짧건 길건 3번을 반복시키거든요. 3턴을. 근데 이번에는 4턴도 나올 정도로 그 대비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모든 학원과 모든 학생들이 저 긴 기간에 쉬운 내용으로 엄청난 공부를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또 기말 대비가 또 무섭겠죠. 네. 그래서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시험이긴 합니다. 저 이제 저의 전략은 4번 정말 16번이어서 이번은 특이하게 4번을 반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부교재는 4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4번 반복이 되고 부교재는 추석 특강으로 이미 좀 이렇게 수업이 좀 어렵다. 그동안에 어렵다 하는 친구들을 부교재를 한번 먼저 풀렸거든요. 4번의 강의로 그 기말고사 범위가 완전히 다 끝나더라고요. 거의 이번 특강에 24명의 학생이 들었는데 22명의 학생들이 부교재를 거의 완벽하게 다 풀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내용적 분량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6번을 수업 때 더 충분히 쓰면 정말로 4번 턴이 나오기 때문에 4번을 돌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4번 턴 중에 2번째 턴을 돌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게 2학년 때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나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또 안 풀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점수대가 이제 분석에서 나오면 그 두터운 충을 분석을 하려고 아무리 쉬워도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나머지 이제 수업에 대한 건 뭐 다 자세히 안내를 뭐 데스크에서 받으실 것 같아서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체감했던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가 이제 저 전 문항을 제가 다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저 부교재 유사도가 90% 70% 쪽이 훨씬 더 문항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험은 이 덩어리가 다 이쪽에 이렇게 편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사도가 거의 70이다라고 제가 이제 60, 70까지 분석을 하면 요걸 여기다 옮겨가지고 부교재 유사도가 70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창작 문제 선생님들이 많이 꼬고 이거는 진짜 출처를 부교재에서 나왔다 우기면 이건 이상한데 막 수학이니까 내용적 유사도는 있지만 그런 문제 그냥 다 창작 문제로 여겼을 때 이만큼이 지금 부교재하고 유사도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들이죠. 근데 아까 개수 얼추 보셔서 알겠지만 이만큼의 문제들이 2등급 아이들이 다 틀린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벌써 아이들 입장에서는 낯설다 보니까 시험이 체감한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고 이게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네가 시험이 어렵잖아. 그럼 너희만 제일 공부 잘하네. 얼굴을 봐. 걔 얼굴이 벌개져 있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제 아이들은 자기만 어려운 줄 알고 조금 중간부터 막 어려운 문제 나오면 바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점수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10번 때 뭐 아까 6번, 7번, 4번 때에서 무너지면서 좀 시간도 부족했을 거고 심리적으로도 흔들렸을 거고 낯설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번 많이 연습시켜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떤 학원에서도 안 하겠어요. 다 풀고 막 하는데 보통 이제 강남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말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하는데 한대보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경향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점수가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1학년 때는 이제 기말은 또 여기에 너무 방점을 두면 막 중상위 문제들이 한두 개 나가면서 쉬운 내용에서 한두 개 나가면 치명타가 되는데 이제 2학년 들어가기 전인 기말고사 때는 아무리 한대보고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려웠던 이유는 유사도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예, 기말 때는 그렇다고 해서 부교재를 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부교재로 돌아가서 기본 내용 탄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들은 학원 교재들 만약 학원 다니고 있다면 어떤 학원이든 다 쏟아내 줄 테니 기간이 긴 거를 무기 삼아서 너 앞에 쏟아지는 문제 제발 완벽히 해. 이게 이제 어머님과 저의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길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